지난 7월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부터 2달새 이어진 종합상가 화재까지 올해 들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준공한 지 5년이 지난 집합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고 의료시설이나 고시원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정 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김민옥 기자입니다.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해체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세부 규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어진 지 5년이 지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노후화나 부실 시공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은 긴급 점검을 받게 되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지정된 이른바 방제지구 안의 노후 건축물도 지자체가 나서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도 깐깐해집니다. 모든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고 위험이 큰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폭발을 해야 하는 해체 작업, 특수구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 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철거 작업은 계획된 도면이 없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육안으로 파악한 후 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노후된 건물의 정도라든지 구조 벽체의 노후도 또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의료시설과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목욕탕, 고시원 등은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성능 보강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건물주의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그런 유틸리티들을 집어넣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요. 신축 건물보다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우고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고요. 지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를 2020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HC 뉴스 김민욱입니다.